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들도 한 달이 안 남은 대선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죠. 특히 제3지대에 있는 만큼 더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도 어제 단독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도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어제 단독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무슨 정권교체 병이 걸렸느냐, 지금 여야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 후보는 본인을 찍는다면 매월 150만 원씩 주기 위해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부통령, 이재명 명예부통령, 안철수 명예부통령, 심상정 명예부통령 해가지고 그들이 받은 표만큼 표를 없애지 않고 바로 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줍니다. 헌법을 고친다, 대통령제를 바꾼다, 현실과 동떨어진, 손에 안 잡히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의제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왕이 될 얼굴은 진짜 이렇게 생긴 얼굴이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표방하는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일 겁니다. 허경영 후보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시대 정신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빨리 결혼시키고 취업시키고,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대정신. 시민의 바람 자체가 어찌 대통령이 될 얼굴인가의 답일 텐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에 나온 대사로 대신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허경영 후보도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어제 단독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무슨 정권교체 병이 걸렸느냐, 지금 여야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 후보는 본인을 찍는다면 매월 150만 원씩 주기 위해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아무래도 1억입니다. 1억. 자, 1억을 지급한다는 거,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소리인가 의아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또 예산 집행에 쏠림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걸 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7분 정도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여러분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면은 3,400조가 일단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2번 합니다. 처음에 2,000조,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있다가 2,000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주게 되는데 3,400조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물에 숟가락으로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런데 펌프는 작동 안 되고 우리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다 부으면은 펌프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은 돈이 풀린 만큼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 시장의 경제가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기술자가 풀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9번의 경제 대통령 긴급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재정명령권입니다. 긴급재정명령권. 그게 뭐냐? 사채 동결이었습니다. 사채 동결.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안 했으면은 여러분은 은행 이자 벌린다다가 사채 이자 내다가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빚을 없애버린 거예요. 탄감 조치해버린 거예요. 제가 3,400조를 푸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똑같은 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제일 잘한 것은 사채 동결, 긴급조치. 대통령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썼어요.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에게는 150만 원을 별도로 더 지급하겠다. 평생인데요. 네.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봐서 알지만은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2,400만 근로자 중에서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적자 안 나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월 150만 원이 나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부부가 300이 나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자금 2억에다가 결혼하면 1억을 주니까 3억을 주니까 굉장히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 15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 300만 원, 어머니 아버지가 440 이렇게 나오면은 자식들의 비용이 부모님한테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두 부모가 계시고 딸 하나를 바라보고 장인 장모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만 400만 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벌어봐야 애들 교육시켜야지, 부모님 부양해야지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신용불량자, 금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7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천재적인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공약으로 30년간 삼상정책으로 입증이 된 사람, 내 걸 모든 정치인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미 미래를 꿰뚫어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주장한 게 저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기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 사기치냐. 내가 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은 대통령에 못 나갑니다. 이 출산율에 관련돼서 일찍부터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1948년에 58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58년 개띠예요. 이 58년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 나라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하려면은 항상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58년 베이비붐이 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201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5천만 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58년만 베이비붐이 있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78년 베이비붐 없어요. 98년 베이비붐 없어요. 2018년 베이비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나라 없이는 애국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인구 없어지든 걱정 안 하죠. 예, 정말 어린애 10명의 노인이 하나 있던 시절은 온 동네 꼬마들이 뛰어다녔어요. 지금 초등학교 3,800개가 없어졌는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때 이미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병철 회장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미리미리 뭐 한 것을 굉장히 감동을 받아 했어요. 새마을운동도 내가 이야기할 때 자조, 건면, 협동이 힘력자를 7개 넣었습니다. 6개. 힘력자 6개. 자조, 조자에 돌조자에 힘력자. 건면에 힘력자 2개. 건에 하나, 면에 하나. 협동, 협동에 힘력자가 3개. 6개죠? 6일 일하고 하루 놀자. 협자에 보면 10십자가 하나 있어요. 10십자. 그건 휴일이다.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그건 노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글자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조, 건면, 협동.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야, 그거 참 자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 그러면 4.27 운동은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도박 운동입니다. 도박하자는 거예요. 왜? 해도 머리 굴려야 돼.
그래 4H니까. 해도 머리 굴리는 게 뭡니까? 핸드 손으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박이야. 하트, 심장, 화딱지 나면 그냥 화투판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감정 노름이야. 하트. 아니 이 4H가 나라 망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박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런 4H 운동에서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뜯어보십시다. 그래 자주건면 협동을 해서 힘력자 6개 6일 일하고 10십자 하루 일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이런 거 가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 4차 혁명에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까지 노조의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인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빚 해결만한 정치인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빚 싹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정규직을 고집하죠? 비정규직을 80%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제를 연 5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제가 4일 근무로 바꾼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타임제로 합니다. 시간제로 하니까 직장이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용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사람은 자주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시대, 서양처럼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시대를 만들어서 고용이 자유롭고 직장이 이 직장 저 직장을 얼마든지 올마다 하면도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무 시간은 적고 수입은 늘고 실업자는 100% 없어지고 자신 있습니다. 또 러시아로 북한으로 진출하면서 엄청난 고용이 늘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락입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정책이 국회를 5년간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200명이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공약 아닙니까? 그러나 허경영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2달 안에 여러분한테 1억 줄 수 있죠? 대통령의 헌법 76조 1항에 국회 동의 없이 신속하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1억씩을 쫙 주고 나면은 150만 원 주는 거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허경영은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한테 비례 정치 연대하죠? 그러니까 뭐냐, 연립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 부통령, 이재명 명예 부통령, 안철수 명예 부통령, 심상정 명예 부통령 해가지고 그들이 받은 표만큼 표를 없애지 않고 바로 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줍니다. 그건 나는 내가 받은 표만큼만 장관 임명하지 내가 권리 행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떨어진 사람들의 받은 표를 인정해가지고 전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자, 국회에 가면은 여야가 연립정부니까 150만 원 받겠습니까? 그들이 줬어. 이러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데 10번, 20번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 이럴 때는 비상기업을 선포해서 경제를 위한 비상기업 선포해서 300명 정식교육대 보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장가 못 가고 고시방에서 늙어 병들어 가는 청년들을 방관하고 예면하고 이런 정신이 계속 자태가 될 때는 바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기금을 선포하고 바로 300명은 정식교육대 들어가고 다시 100명을 뽑아가지고 무보수 매개직으로 이 내 공약을 착착 진행해 나간다. 1억씩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